측정할까를 이제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것이 소위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동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던 개념인데 다시 한번 몬테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측정해야 되는 양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평균 에너지 U, 이제 에너지 평균 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티제이션 평균값.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비열, 스페시픽 히트 캐패시티. 히트 캐패시티는 이제 이거죠. 온도 1켈빈 올릴 때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susceptibility. 우리가 지금 마그네티제이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이제 제로 필드 susceptibility.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양들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타임 충분히 기다려서 이 이후에 산술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이건데 문제는 이 스페시픽 히트나 아니면은 연령량 혹은 이 susceptibility 이제 얘네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미분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 미분을 내가 하려면 온도를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산하고 B필드를 바꿔가면서 마그네티제이션 덴시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왜 문제가 있느냐? 모든 몬테칼로 계산에는 통계적인 에러가 포함되어 있죠. 이 안에 여기에 통계적인 에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미분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아주 작은 숫자로 나눠주는 거죠. 통계적인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서 그 에러를 아주 작은 숫자, 심지어 0으로 가는 그 칸에서 그 숫자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계적인 에러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몬테칼로에서는 이렇게 미분을 한다거나 이런 양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이제 그걸 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샘플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이 미분조차 견딜 수 있을 만큼 통계적인 오차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통계적인 오차는 얘가 어떻게 누구에 의존한다고? 샘플 숫자의 루트 n분의 1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차를 줄이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ns를 그거에 그게 이제 루트 ns 분의 1 이렇게 아주 굉장히 느리게 감소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이제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 되겠습니다. 이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에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 자, 이 Specific Heat를 좀 더 연산을 연용량을 자, 평균 에너지는 뭐라고 했죠? 평균 에너지는 파티션 펑션을 로그를 취해서 그것을 마이너스 베타로 미분하는 게 스페이시픽 히트였죠. 자, 이제 얘를 한번 해봅시다. 이 미분을 이제 베타로 다 바꿔볼게요. 온도에 대한 편미분을 dTd 베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베타는 1 나누기 kb t니까 그럼 얘는 kb t 제곱분의 1에 이제 미분이 베타만 있으니까 좀 내가 프라임으로 쓸게요. 이제 프라임. 그 다음에 요 속은
Z분의 Z 프라임이 되겠죠. 그렇죠? 로그를 한번 미분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유리함수 미분법은 분모 제곱에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KBT 제곱분의 1에 앞에 거는 Z분의 Z2 프라임 마이너스 Z분의 Z 프라임의 제곱. 제곱이 있으니까 내가 앞에 속에다 마이너스 붙여도 아무 상관없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이 뒤에 거는 뒤에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뒤에 게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로그 Z를 마이너스 베타로 미분한 거니까 에너지 평균의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앞에 거는 앞에 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제 파티션 펑션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파티션 펑션은 뭐였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에너지를 다 더한 거잖아요. 쟤를 베타로 2번 미분하면 베타로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가 하나 튀어나오죠. 따라서 이 베타로 2번 미분 여기요 에너지 제곱이 여기 쓰여지는 거니까 에너지 제곱의 볼트만 팩터 나누기 파티션 펑션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에너지 제곱의 평균인 거죠. 얘는 KBT 제곱의 에너지 제곱의 평균 빼기 에너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미분 없이 내가 연령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냥 에너지 제곱의 평균 빼기 에너지 평균의 제곱하면 되는 거고 근데 평균값은 몬테칼로에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KBT 제곱분의 1에 평균값은 뭐 안 쓸게요. 자, 이 평균값 어디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요 자리에 에너지 제곱만 하면 되는 거지. 몬테칼로 계속 돌리면서 에너지를 계속 더해 나가면 에너지 평균값이고 에너지 제곱을 계속 더해 나가면 에너지 평균값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에너지의 반응이죠. 에너지 반응. 근데 이건 에너지의 요동이죠. 그래서 반응과 요동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Fluctuation Dissipation Theorem이라고 불러요. 이제 내 몬테칼로 계산할 때 에너지 제곱 평균을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Susceptibility도 마찬가지예요. Susceptibility도 이제 여러분 해보시면 Susceptibility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Magnetic Susceptibility는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은 걔는 뭐냐면은 이 프리 에너지를 B 필드로 편미분하는 게 마그네티제이션이고 마이너스 있고 근데 이제 자 프리 에너지라는 게 뭐였어요? 프리 에너지는 마이너스 KBT 로그 파티션 펑션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B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KBT는 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KBT에 누가 되는 거야? Z분의 Z 프라임을 한번 또 미분하는 거네. 여기서 프라임은 이제 B 마그네틱 필드로 미분, B로 미분. 근데 이게 여기 앞에랑 여기 구조가 똑같잖아요. 구조가 똑같고 그래서 얘를 해보면 이제 얘는 자 얘를 해보면 얘는 그냥 일단만 쓸게요. KBT분의 마그네티제이션 제곱의 평균 빼기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의 제곱. 자, 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제로 필드 서셉티빌리티를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 B는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평균 계산할 때 마그네틱 필드가 없을 때 이거 굉장히 간단해진 거죠. 그냥 미분을 한다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있을 때 몬테칼로 계산한 다음에 없을 때 그거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부 다 B 필드가 없을 때 계산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이제 두 가지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의 마그네티제이션의 요동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플럭션 디스페이션 시어렘, 에너지에 관한 이것은 마그네티제이션에 대한 플럭션 디스페이션 시어렘이에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게 더군다나 이게 이제 몬테칼로의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전부 종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몬테칼로로 뭘 하셔야 되냐면 몬테칼로 대략의 플로우 차트를 이제 그려봅시다. 대략의 여러분들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이제 initialize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initialize 해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nitialize 하는 방법은 온도가 무한대로 하거나 온도가 0거로 하거나 그런데 앞에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가 제로 템퍼러처 혹은 모든 스핀을 이제 업으로 놓고 혹은 이제 다운하고 상관없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니셜 컨디션 하는 게 좋아요. 랜덤 이니셜 컨디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월들이 이제 줄다리기 하는 그것 때문에 이퀄리브레이션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로 템퍼러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퀄리브레이션 자, T0 시간 동안 데이터를 얻지 말고 그냥 버리는 거야. 데이터를 얻지 말고 버려요. 자, 이 T0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대략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측정을 하는 거지. T0 몬테카를로 스텝 그 다음에 NS 몬테카를로 스텝스. 자, 측정할 때 그럼 뭘 측정하느냐? 에너지 측정해야죠.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을 측정해야죠. 그러니까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시간의 함수 E1, E2 쭉 해서 ENS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 땡땡땡땡 해서 마그네티제이션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얻는 거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평균을 내야 되겠죠. 이제 에버리지. 이 에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에너지 에버리지 누굴 구하느냐? 에너지 에버리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플럭츄에이션 디스페이션 시어렘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티제이션. 자, 마그네티제이션은 약간 좀 이제 트리키한 그런 면이 있어요. 아까 왜냐하면 이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고 마그네티제이션에서는 그냥 마그네티제이션 평균을 구하지 마시고요. 그것의 절대값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자, 아까 뭐 대략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뭐 절대값을 하는 게 더 편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의 제곱의 평균도 구하시고요.
제곱의 평균부터는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아무 상관없죠. 자, 절대값. 얘는 왜 필요하다? 얘는 스페시픽, 얘는 이제 연령량 때문에 그렇고, 얘는 감수율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에 관해서는 이제 M4승도 구하시는 게 좋아요. M4승 절대값 4승이나 그냥 다 똑같은 거고. 자, M4승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L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얻었잖아요. 그 데이터 포인트 얻은 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를 뭘 그리냐면 어떤 걸 그려야 되냐면 여기 이제 온도의 함수로 베타의 함수로 그려도 되고 온도의 함수로 그려도 되고 여기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에너지 평균값 그 다음 이제 N은 입자 하나당 시스템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자 하나당으로 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연령량 역시 입자 하나당 그 스페시픽 히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M0라고 할까요? 얘는 M 절대값의 평균 나누기 이거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 그 다음에 또 뭘 그려야 되냐면은 카이0 제곱 빼기 나누기 N KUB T 이 플럭슈에이션 디시페이션 시어럼을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마그네티제이션에서는 그 4제곱까지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빈더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U라고 쓸까요? U는 뭐냐면은 1 빼기 M 4제곱의 평균 나누기 3배의 M 제곱의 평균. 자, 이걸 한번 온도 이것은 온도의 함수로 근데 내가 L을 32에서부터 64, 128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그리면 이제 코딩이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한 2-3시간 정도면 이걸 다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뭐 2-3시간 한 반나절 정도? 적어도 하루 이상은 안 걸려 이 모든 데이터를 얻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서 상전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열통 시간엔 이 과목의 중간고사는 따로 치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징 모델의 상전이를 분석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로 리포트를 내시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중간고사를 가름하도록 할 거고,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실 이론이라기보다 굉장히 이거는 그냥 뭐 실용적인 그런 몬테칼로로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저는 어떻게 데이터를 얻었는가,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가, 이제 그것에 직접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동영상 만들었던 파일을 조금 더 계속 개량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몬테칼로 정량적인 분석할 수 있는 코드로 계속 개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